여러분, 혹시 이케아 가서 가구 사본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는 광명 이케아 오픈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죠. 국내 가구 업체들이 망했다고 울부짖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파란 창고, 저렴하고 예쁜 가구, 거기다 미트볼까지. 그야말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영업이익이 88% 폭락한 적도 있고 매출은 몇 년째 6천억 원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고 생활용품 코너에서 팔던 소소한 살림템들은 이제 다이소에 밀려 살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케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단 배경부터 짚고 갈게요. 이케아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2014년 경기도 광명점 오픈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단독 매장이었죠. 당시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가구 시장을 다 집어삼키러 왔다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첫 해에 단일 매장으로만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장이 늘면서 실적도 가파르게 올랐죠. 여기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겹쳤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이 집 꾸미기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홈퍼니싱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이케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2021 회계년도엔 약 6,8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집에서 풀리던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거기다 고금리 고물가가 덮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사도 안 가니 가구도 안 사는 상황이 이어졌죠. 2022년 회계년도 매출 약 6,200억 원, 한국 진출 이래 첫 역성장. 사람들은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죠. 근데 2023년 회계년도엔 더 나빠졌습니다. 6천억 원으로 또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88.1% 급감해서 고작 약 20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순이익은 아예 적자로 돌아섰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냐면 2021년에 약 29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불과 2년 만에 약 20억 원으로 쪼그라졌습니다. 약 91% 가까이 날아간 거죠. 업계에서는 세 가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첫째, 교외 대형 매장의 한계. 이케아 매장은 애초에 수도권 외곽의 넓은 부지에 지어졌습니다. 광명, 고양, 기흥, 동부산. 가려면 차 끌고 가야 하는 곳들이죠.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해? 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온라인 경쟁에서의 패배. 한샘이나 오늘의 집 같은 국내 경쟁사들은 빠른 배송, 무료 설치, AS까지 묶은 온라인 패키지로 소비자를 공략했습니다. 셋째, 이커머스 플랫폼이 성장. 쿠팡, 오늘의 집, SSG 같은 곳에서 이케아 스타일의 저가 가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이케아 브랜드가 아니어도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가격의 가구를 내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이케아의 또 다른 치명상은 가격 인상입니다. 이케아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핵심은 딱 하나였잖아요. 저렴하고 예쁜 가구. 그런데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해왔습니다. 이케아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부담,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목재와 철강 가격이 치솟은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2024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이케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케아가 단순한 비용 반영을 넘어 가성비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바꾸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디자이너 콜라보 제품을 늘리고 친환경 고급 원목 라인을 확장하는 걸 보면 그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저가도 아니고 프리미엄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한샘 살게요 또는 그냥 다이소 갈게요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뼈아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케아의 강점은 가구만이 아닙니다. 저렴한 캔들, 수납함, 주방 소품, 조명 등 생활용품 코너도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였죠. 가구 사러 갔다가 소품만 바리바리 사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이 시장에 다이소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다이소의 매출은 약 3조 원, 전년 대비 14.7% 성장입니다. 이케아 코리아 매출의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약 3,700억 원으로 41.8% 급증, 영업이익률은 9.35%, 이마트나 쿠팡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성입니다. 중소기업이었던 다이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불황형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탄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 때는 무조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죠. 이때 500원짜리부터 5,000원짜리까지의 균일가 전략으로 사람들을 빨아들인 게 다이소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이소가 생활용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뷰티 카테고리 매출은 2024년에만 전년 대비 144% 성장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도 다이소 전용 세컨드 브랜드를 출시할 정도입니다. 거기다 패션,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죠. 전국 매장만 약 1,500여 개. 전국 어디서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다이소가 있습니다. 이케아는 매장이 고작 4개입니다. 이케아가 생활용품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던 전략이 다이소에게 그대로 역관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케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 소비자들이 이케아를 찾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는 이유도요.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균일화 정책. 영국, 호주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입 제품에 1.5에서 2배 가격을 붙이는데 이케아만큼은 환율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에서 국내 소비자 차별 가격을 안 쓴다는 건 생각보다 희귀한 일입니다. 둘째,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디자인.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스타일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화이트, 원목 톤의 이케아 가구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고 자기만의 조합으로 공간을 꾸미는 재미가 있죠. 셋째, 가구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강점입니다. 국내 저가 가구들은 포르말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냄새 문제가 잦은데 이케아는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서비스 품질 평가. 이케아 코리아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 서비스 품질 가구 전문점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적은 흔들려도 고객 경험 자체는 여전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다섯째, 이케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칼락스, 빌리 책상, 팍스 옷장처럼 모듈끼리 조합이 되는 시스템 가구입니다. 처음에 하나 사면 나중에 추가로 붙이고 바꿀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활용도가 높죠.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첫째, 조립이 진짜 어렵습니다. 다이의 재미라고 포장하지만 현실은 조립 설명서 펼쳐놓고 반나절 날리는 겁니다. 부피 큰 제품은 2명이 필요하고 전동 공구까지 있어야 하죠. 한국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빠르고 편리한 기준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둘째, 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하는 제품을 사려고 매장에 갔다가 재고가 없어서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인기 제품은 재입고 알림을 걸어놓고 오픈만까지 해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매장 접근성이죠. 지방 소비자들은 이케아 매장 자체를 가기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2025년 강동점을 오픈했습니다. 서울 내 매장을 연 거죠. 기존처럼 교회 대형 단독 매장이 아니라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쇼핑몰의 1, 2층에 입점하는 방식으로요.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변화였습니다. 모회사인 잉카그룹은 2024년부터 3년간 한국 시장에 약 4,300억 원을 투자해 물류 고도화에 나서고 있어요. AI 기반 홈 퍼니싱 플래닝 툴인 이케아 크리에이티브도 도입했고 자동화 풀필먼트 시스템도 구축 중이고요. 롯데 광주점, 영등포 타임스퀘어점 같은 팝업 스토어 형태의 도심 소형점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강동점 오픈 효과를 반영한 2025년 회계년도 매출은 약 6,3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6% 감소했습니다. 강동점 오픈 비용이 수익성을 갉아먹은 거죠.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한국 홈퍼니싱 시장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이케아의 온라인 UX나 앱은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 템플릿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국 소비자의 좁은 주거 공간이나 취향에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출이 아직 6천억 원대니 무너진 건 아니지만 핵심 수익성 지표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케아 글로벌 본사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7억 유로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순이익도 32% 줄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이 급등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16%에서 14%로 뚝 떨어진 게 직격탄이었죠. 세계 59국 480여 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공룡 기업도 시대의 변화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이 가구 모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직접 조립하는 재미보다 내일 아침 집 앞에 설치된 채로 와주는 편리함을 더 원하거든요. 이케아 코리아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성비는 다이소에, 편리함은 국내 이커머스에, 프리미엄은 고급 인테리어 브랜드에 전부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케아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말하는 건 과장이에요. 여전히 한국에서 연 6천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유력한 가구 브랜드임에 틀림없으니까요. 4천억 원 투자와 함께 서울 강동점,
도시명 소형점 전략, 온라인 강화로 반전을 노리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서 나만의 확실한 무기를 다시 찾았다는 증거는 부족해요. 그 사이에 다이소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소비자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과거의 이케아는 광명까지 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였어요. 그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을 수 있을지 이케아의 고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케아가 다시 한국 시장에서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이소와 국내 이커머스에 밀려 서서히 쪼그라들 운명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